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미역국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역국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오랫동안 진하게 끓인 미역국은요, 속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지만요, 그런 것 치고는요, 속이 아주 편안한데요. 그 이유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지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위도 보호해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식재료가 되는 것이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도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변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 내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혹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미역국, 조리 방법 하나 때문에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미역은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식품이고요. 저도 자주 언급했던 식품인데요. 이런 미역도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요, 미역을 지나치게 오래 끓이거나 특별한 재료와 함께 조리를 하게 되면요, 영양 손실뿐만 아니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푹 오래 끓인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미역에는 요오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것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미역국을 오래 끓이게 되면요, 이 요오드가 과다하게 용출되어서 갑상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을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미역국 한 그릇만으로도요, 이를 초과할 수 있는 양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 평균 요오드 섭취량을 살펴보면요, 하루에 약 500 마이크로그램으로요, 대략 기준치의 3배가량이나 먹고 있고요. 많이 드시는 분의 경우라에는 5배 이상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WHO 권장량보다 3배가량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박사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1,147명을 대상으로요, 요오드 섭취량을 살펴보았는데요. 115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별 요오드 함량을 조사해 봤는데, 요오드가 풍부한 3대 식품으로는요, 다시마, 미역, 김이 뽑혔고요. 홍합, 고춧가루, 멸치, 새우, 굴 등에서도 요오드가 발견은 되었지만 양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요, 65세 이상의 일평균 요오드 섭취량이 455 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로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산물을 자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갑상선 질환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죠.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이 미역 많이 드신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오드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모두가 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갑상선 항진증에 걸려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갑상선 항진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과도한 요오드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갑상선 저하증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역국을 오래 끓여 드셔도
갑상선 치료제를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것도 아니시라면요, 안심하고 맛있는 미역국을 드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특정한 재료와 함께 조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소고기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소고기 말고도요, 굴이나 조개류를 함께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이 조개류를 오래 끓이게 되면 퓨린 성분도 증가하게 되어서 통풍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퓨린 성분은 통풍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요산을 생성해내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요산이 간에서 요소로 분해되어 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데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되면 통풍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미역과는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건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조개류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참고로 퓨린이 많은 식품도 알려드리자면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이 등푸른 생선에 멸치도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멸치도요,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함량이 참치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퓨린도 참치만큼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생선이죠. 효모도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식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모가 들어간 식품은 모두 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막걸리를 비롯하여서 포도주와 같은 발효주는 피하셔야 하고요.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만 과음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동물의 내장도 피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면 육류도 피하시고 사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없으신 분이시면요, 굴이나 조개를 넣은 미역국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갑상선 치료약을 드시는 경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미역은 알긴산이 풍부해서요, 소화기계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역에는요, 요오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에게는요, 필수적인데요. 출산 직후에 자궁 수축과 지혈에 도움이 되고요, 철분도 풍부해서요, 모유 수유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은요,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임산부를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이죠. 앞 통계에서도요, 60대에서 요오드 섭취량이 높게 나온 것은 미역을 통해서 나름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미역에 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보는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결국 그 정보를 판단해야 하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건달TV를 통해서요, 이러한 부분은 검증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셨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